안녕하세요.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안석환 선생님입니다. 야, 진짜 뻘쭘하다. 이게 원래 선생님하고 둘이서 찍었었는데 지금 선생님 혼자야. 혼자 갖다 놓고 이거 강의까지 해야 되니까 원래 둘이서도 뻘쭘했는데 그냥 혼자 하려니까 더 뻘쭘하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 이동의 제약이 있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하나면만 딱 놓고 찍어야 되거든. 하나면만 놓고 썼다 지웠다 반복할 거기 때문에 뭐 동영상 강의니까 보면 되죠. 그치? 자, 반응 속도 화학 마지막 시간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시간이죠. 반응 속도 첫 번째 시간에 뭘 배웠냐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반응 참여 분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반응 참여 분자라고 하는 건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는 분자들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첫 번째 뭐 있었다? 반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충돌. 아무데로나 충돌이 일어난다고 이 모두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의 충돌. 그래서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 유효 충돌. 그렇지. 그래서 유효 충돌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모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그냥 일어나는 반응은 없겠잖아. 항상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가해줘야 된다. 그래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에너지, 그 에너지를 뭐라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이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그러죠. 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그런 분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 참여 분자다. 즉 얘랑 이 두 가지 조건을 뭐 해야 돼? 모두 만족시켜야 돼. 모두 만족.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에가 잡힐까 안 잡힐까 불안불안하다. 어쨌든 그래서 모두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반응 속도의 영향 요인을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거든. 영향 요인. 근데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게 봐봐라. 첫 번째 유효 충돌을 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유효 충돌수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이빨이 늘려주면 되지. 두 번째는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게 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이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얘보다 어떻게 해주면 돼? 더 크게 해주면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요 놈을 크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죠. 또 뭐 하는 방법? 이 유효 충돌을 늘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할게. 그러면 우리가 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단정을 짓고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그럼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는 게냐면 충돌수를 늘려주면 돼. 충돌수를 증가시키는 돼. 그럼 충돌수를 증가시킨다는 개념이 뭔지 한번 보자. 자, 일정한 이런 부피가 이렇게 존재하는 공간이 있어요. 자, 이 공간에 선생님이 이 빨간색 분자를 이렇게 하나, 두 개만 그릴 거야. 그러면 이 분자하고 이 분자하고 충돌하는 횟수가 있겠지? 이렇게. 자, 여기다 내가 뭐 할 거냐면 입자를 첨가할 거야. 자, 입자를 첨가하게 되면 노란색으로 쓸게. 첨가한 건 같은 물질이지만 노란색으로 요렇게 하면 봐봐. 지금 분자수가 늘어났지. 그럼 분자수가 늘어나게 되면 얘들끼리 뭐하는?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나겠지. 봐. 부피는 어때? 일정해. 그러면 부피가 일정할 때 얘네들의 뭐가 늘어났어? 입자수가 늘어났지. 분자수가 늘어났잖아. 그러면 입자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부피에 대한 입자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도라고 표현하죠. 농도. 그럼 이 농도가 어떻게 된 거니? 이게 증가한 거지. 그럼 농도가 증가한 거니까 봐봐.
농도가 증가하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뭐가 늘어난다고? 충돌수가 증가한다고 봐봐. 요렇게. 그럼 충돌수가 증가하면 뭐 한다고?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라니까. 이해 갔어? 오케이. 자, 그럼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이런 그 조건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 그렇지.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농도를 증가시키는데 꼭 이런 방법만 있나? 아니죠. 어떤 방법도 있냐면 봐봐. 노란색 다 지울게. 노란색, 노란색. 다 지웠어. 그지? 그럼 아까는 이런 부피였잖아. 이런 부피. 그렇지. 이런 부피였죠? 이런 부피였는데 내가 얘를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압력을 가할 거야. 압력을 P라고 쓰죠? 압력을 확 가해버리면 얘네들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줄어들어. 그림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지들끼리 뭐 할 수 있는, 충돌할 수 있는 횟수가 또 증가하게 되는 거라고. 그럼 봐봐.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뭐가 감소하냐? 그치, 부피가 감소해야지. 그럼 요번에는 여기 입자수가 어떻게 된 거니? 입자수 변함이 있어 없어? 없지? 입자수는 변함이 없어. 근데 뭐가 감소했어? 그치, 부피가 감소했다? 왜? 압력을 줬잖아. 그러면 압력을 주어서 부피가 감소해서 농도가 증가했다. 그럼 충돌수가 늘어나? 충돌수 늘어나면 반응 속도 빨라져. 이거 이해 갔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압력을 가했는데 부피 변화가 없어. 그럼 요거 농도 증가니? 아니죠. 그래서 니네들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 밥이 빨리 된다. 이거 관계 있나? 농도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온도와 관련 있는 거야. 왜냐면 압력을 증가시켜. 압력밥솥은 당연히 보통 밥솥보다는 그 압력이 높아. 압력이 높지만 압력이 주어진다, 압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막 밥하고 있는데 밥솥이 막 요만해지고 막 그러냐? 밥솥이 어떻게 작아져? 작아질 수가 없잖아. 그럼 부피 변화는 없지.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의 변화도 없잖아. 맞지? 그래, 뭐 쌀이 늘어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얘네들 도대체 반응 속도가 왜 빨라지는 거냐? 그렇지,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압력밥솥이 압력이 증가함이 있잖아. 물이 끓는 온도가 높아져.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밥이 더 빨리 익고 잘 익게 되는 거라고. 내 말 알겠어? 자, 이렇게 해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즉 충돌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뭐? 농도 증가에 대해서 봤어.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봐봐. 충돌수를 증가시키는, 이거 지워버렸네. 충돌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충돌수 증가. 자, 이 충돌수 증가에는 첫 번째 무슨 방법이 있다고? 방금 봤다시피 첫 번째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그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얘네들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어. 표면적 증가. 자,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거 어떤 거냐? 봐봐라. 지금 선생님이 요만한 금덩어리가 있어. 금덩어리, 쇳덩어리. 오케이? 쇳덩어리. 이게 쇠야, 쇠, 철. 얘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똑같은 부피야. 부피는 어때? 1점. 부피 1점. 똑같은 부피인데 내가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를 하나 만들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를 하나 만들 거고, 하나는 뭐 할 거냐면 가느다랗게 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강철손을 만들 거야. 좋아. 자, 이렇게 강철손. 그러면 이 부피가 일정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같은 부피의 철을 가지고 요런 놈을 만들고 요런 놈을 만들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A라고 그러고 얘를 갖다가 B라고 할게. 자,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녹이 빨리 쓰니? B가 더 빨리 쓰겠죠. 실제로 여기다 불 붙이면 얘는 불 안 붙어. 근데 여기다 불 붙이면 얘는 잘 탄다? 무슨 얘기냐? 산소와 결합을 하는 반응, 산화 반응이지, 산화 반응이 얘는 무진장 잘 되고요, 얘는 잘 안 돼. 그럼 반응 속도 누가 빨라? B가 빠르지. 왜? 표면적이 넓잖아. 표면적이 넓으니까 산소하고 접촉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커진 거야. 내 말 이해 갔어? 그래서 그 공간이 커지면 뭐가?
충돌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반응속도 빨라진다. 이딴 식이 되는 거지. 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우리가 다 본 거야. 됐죠? 두 번째 얘기 갑시다. 두 번째 얘기. 이거 지운다. 멈춰놓고 필기할 겁니다. 자, 그럼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갖게 만드는 거지. 그럼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갖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분자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보다 어때지면 된다? 커지면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봐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삐뚤니 하면 이게 혼자 하는데 이렇게 자, 요런 그래프가 있어. 요런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가 에너지의 크기고 여기가 입자수야. 분자수, 입자수 뭐 다 좋아. 자, 입자수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자들은 에너지가 작아. 그래서 반응을 잘 못하고 어떤 분자들은 에너지가 아주 커. 그래서 얘는 그냥 건들기만 해도 반응이 확 일어나고 막 그래. 그러면 모든 에너지가, 모든 분자들이 다 같은 에너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모든 분자들이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건 아니지만 평균 에너지라는 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자의 운동 에너지, 분자의 가지는 에너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분자의 에너지를 표현하면 평균값을 표현하는 거거든. 우리 수학 시간에 아직 안 배웠겠지만 확률 통계 가게 되면 이런 그 그래프를 배워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 이 그래프가 뭐냐면 그 뭐지 이게 정규분포 곡선. 아니 말이 기억이 안 나니? 정규분포 곡선이거든. 정규분포 곡선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1이라는 에너지가 있다 쳐. 그러면 여기하고 맞는 요 점이 있지? 그러면 이만큼, 자, 요 10이라 그럴까? 1이라는 에너지를 갖는 입자가 10개 있다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면 여기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2래. 그러면 여기가 뭐 50이라고 할까? 50. 그러면 2라는 에너지를 갖는 입자가 몇 개? 50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에너지를 갖는 모든 분자들을 다 표현을 해보니까 이런 곡선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뭘까? 면적. 그렇지.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건 총 입자수가 되겠지. 왜냐하면 얘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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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혼자 하고 있는데 뻘쭘하게 우리 또 학생이 하나 또 쳐다보네. 자, 그러면 이 총 입자수를 우리가 이 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이 에너지 축의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볼까? 요렇게 그자. 자, 그럼 요게 활성화 에너지.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에너지보다 최소한 이 에너지보다는 더 큰 에너지를 가져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 반응할 수 있는 거. 그래야 반응에 참여할 수 있댔잖아. 그러면 여기 요 면적에 해당하는 이 숫자만큼의 분자가 뭐 할 수 있는 애? 그렇지. 요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애. 반응이 가능한 분자들. 내 말 이해 갔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문제는 요거다. 이 면적, 반응할 수 있는 분자의 숫자를 뭐 시켜야 되는 거야? 늘려야지. 이게 많아야지. 봐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할 수 있는 분자들이 많아지니까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거지.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라고. 이해가? 그러니까 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지금 요 활성화 에너지를 옮겨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얘를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얘를 왼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어떤 방법?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게 이쪽이고 이쪽이 낮추는 거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놈. 그냥 촉매하면 안 돼. 왜냐면 촉매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조인자거든. 근데 이 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놈이 있고 느리게 해주는 놈이 있어. 그래서 이 촉매 중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즉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반응할 수 있는 분자 수를 늘려줘.
그래서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촉매를 우리가 정촉매라고 불러. 정촉매. 알았지?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가게 하는 이런 촉매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정촉매라고. 정촉매. 정촉매를 쓰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돼?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오히려 높여버리는 애들이 있거든? 그럼 봐봐. 높아지면 면적이 훨씬 줄어들지. 이게 줄어들잖아. 그럼 이렇게 줄어들게 만드는, 즉 반응 속도를 오히려 느리게 만들어주는 이런 촉매를 우리가 부촉매라고 그래. 부촉매. 부촉매. 혼자 하니까 공간이 좁아가지고 막 글씨가 이렇게 막 겹치고 그래. 니들 좀만 이해해. 선생님이 그래도 니들하고 그 약속해놓은 게 있어서 약속 지키려고 최대한 혼자서 원맨쇼를 하고 있잖아. 그치? 원맨쇼를 하고 있는데 이해 좀 해주고. 알았죠? 됐죠? 그럼 두 번째. 어떤 방법도 있을까? 그래프를 옮기는 방법도 있지.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되잖아. 그럼 봐봐라.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옮기려면 모든 분자의 에너지가 조금씩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증가해야지 골고루는 아니더라도. 그럼 모든 분자의 에너지가 조금씩 증가하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의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가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럼 분자들의 운동에너지는 뭐하고만 비례하냐면, 대빵 중요한 거야. 뭐하고만 비례하냐면 얘네들은 온도하고만 비례해요. 알았지? 다시, 분자의 운동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다? 온도를 높여주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10도씨 정도 증가하면 반응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요 그래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잡힐 거야. 자, 그러면 요게 원래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이고,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활성화 에너지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됐니? 그럼 요게 활성화 에너지고, 자, 요 그래프 X축 입자수고, Y축이지? 미쳤나봐. 여기가 에너지의 크기야. 자, 그럼 그래프를 옮긴다. 자, 파란색으로 할게.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요렇게 옮겨주면 얘가 요런 식, 혼자 해도 부러져. 요런 식의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럼 봐봐라. 요 면적에 해당하던 입자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요쪽으로 온 것이 이렇게. 이해가? 요 면적에 있던 놈들이 요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다 뭐가 됐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들이 된 거야. 이제 알겠니? 이거 이해 가니? 선생님 얼굴 반쪽 잘렸대. 하여튼, 그래서 반응 참여 분자 수가 또 증가하지? 그럼 어떻게 돼? 반응 속도 빨라지죠. 내 말이 갔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살펴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하고 가자. 자, 이리 와봐. 20분이 이제 조금 다 된 것 같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싹 지우고,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이런 방법이, 자, 첫 번째가 어떤 게 있었다? 얘네들 충돌수를 증가시키면 됐다. 자, 충돌수를 증가시키는 이런 방법에는 첫 번째 뭐가 있어서? 농도 증가가 있었지? 농도 증가. 자, 그러면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가 있어서? 입자를 더 늘리는, 입자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단, 요때는 뭐가 일정해야 된다? 그렇지, 부피는 일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얘네들 압력을 가했어. 압력을 가해가지고 부피를 뭐 시켜? 감소시켜. 그럼 부피를 감소시키는데 요때는 뭐가 일정해야 돼? 요때는 입자 수가 일정해야 돼. 이런 조건이 있죠. 됐니? 그럼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말고 두 번째가 있었지. 뭐? 표면적 증가. 그럼 표면적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였어?
일정한 양을 가지고 모양만 달리하는 거야. 표면적. 일정한 부피에 대한 면적의 비. 그걸 표면적 비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얘가 증가하면 또 충돌수가 증가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봐라. 그러면 표면적을 증가한다. 이런 개념이 나올 땐 항상 문제의 패턴이 있어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조각보다는 가루가. 오케이? 조각보다는 가루가 표면적이 어떤 거? 큰 거지. 이렇게. 맞죠? 두 번째로는 또 표면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단순한 모양보다는 어떤 모양? 복잡한 모양. 알아. 아까 전에 이게 단순했니? 아니면 이게 단순했니? 봐봐. 이게 훨씬 복잡해 보이죠? 이게 훨씬 단순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단순한 거보다는 항상 복잡한 모양이 뭐야? 표면적이 큰 거야. 알겠죠? 그리고 니네 시험 문제에 단골로 등장하는 얘가 하나 있거든? 그게 뭐냐면 석탄, 이거 뭐야? 노란색으로 해줄게. 석탄 공장이나 뭐 밀가루 공장 있죠? 이때 뭐 이런 곳에서는 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 이게 뭐냐면 석탄이랑 밀가루가 가루로 있잖아. 가루로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거든. 가루로. 그리고 라이터 이렇게 붙이면 그 작은 입자가 반응 속도 엄청 빨라요. 왜? 그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엄청 넓거든. 아주 작으니까. 이해 갔어? 그래서 얘네들이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 뻥 터지는 거야. 다 죽어요. 그래야 다 죽는 건 아니다. 재수 좀 살겠지.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야. 됐죠? 그럼 올라가. 두 번째 이야기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두 번째 이야기로는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즉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의 수를 뭐 시켜? 증가시켜. 그러면 얘네들 숫자가 늘어나면 반응 속도 빨라지죠? 그래서 그래프 하나에다 해결하자. 자,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자, 얘가 요렇게 에너지고요. 요게 분자수야. 자, 그럼 입자수, 분자수 똑같아. 자, 정규분포 곡선이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요렇게. 자, 첫 번째 이야기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으로. 자, 그러면 얘네들 요렇게 해갖고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야. 활성화 에너지. 자, 활성화 에너지. 그럼 활성화 에너지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자수잖아. 맞죠? 이렇게 반응 참여 가능한 그런 분자들. 자,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옮겨.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자, 어떻게 돼? 요게 활성화 에너지 다시가 되겠지? 요 활성화 에너지 다시는 뭘 사용했을 때? 그렇지, 부촉매. 그래서 부촉매는 뭐 한다? 반응 속도를 오히려 여기 안 잡히겠다, 그렇지? 부촉매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하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요렇게 돼가지고 활성화 에너지 2. 이렇게 2-. 그러면 요렇게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 거지? 그래서 요런 경우 우리가 뭘 사용했다 그래? 정촉매. 알겠죠? 오케이. 요런 경우가 있고요. 자, 요번에는 선생님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써볼게. 자, 파란색으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요 놈 있지? 요 놈. 요 활성화 에너지를 요렇게 다시 그리고, 이렇게 다시 그리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봐. 요렇게. 파란색이 하여튼 힘만 주면 부러지나 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됐니?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칠하는 요 부분이 뭐야?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들이 된 거지. 원래는 얼마큼밖에 없었어. 원래는 요만큼밖에 없었잖아. 요만큼. 훨씬 늘어났죠. 그럼 이 숫자가 늘어나게 된 건 뭐가? 봐봐. 지금 평균값이 어떻게 됐니? 오른쪽으로 이동했잖아. 평균값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잖아. 그치? 그럼 에너지의 평균값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렇지. 그럼 분자들의 평균 에너지 값이 증가한 건 누구 때문?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 봐라. 그러면 요 그래프가 T1에 대한 그래프고 요 그래프가 T2에 대한 그래프면 온도는 누가 높아? T2가 높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 온도가 T2가
T1보다 높은 온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 20분이 조금 넘은 것 같아. 하여튼 진짜 중요한 내용. 여기서 반응 속도에 관련된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 그래프만 제대로 좀 해석을 해주시고요. 이 내용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아마 시험 보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이제 지구과학도 찍으러 가야 돼요. 지구과학. 화학 마지막 강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안석환이었습니다.